좀 대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했을 줄 알았는데 나도 안 했는데 한참을 연락을 안 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삐지신 거야. 집에 쳐들어오셨고 얼마나 혼을 내는지 제가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렸어. 엄마인데 안 하신다고 했는데 김영민 사장님. 계속 아까 전화 얘기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어른들 입장에선 당연히 궁금하시죠. 그리고 특히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들 바라기세요. 해바라기처럼. 거꾸로 저희 남편은 아까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할 때 시점부터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며느리 입장에서 이 아들이 너무 못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석 달 동안 한 통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그런 모습을 제가 보다 보니까 신혼 때 그냥 어머니가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남편이 너무 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매일 신혼 때 아침마다 혹은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뭐 남편이랑 뭘 했고요, 뭘 먹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안쓰러운 마음에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안 하니까.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몇 개월, 6개월이 지나고 1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오히려 제가 그 시간에 안 하면 불안해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들이 무슨 일이 있나? 싸웠나? 우리 진이가 뭐 때문에 뭐 열이 받았나? 막 이렇게 제 눈치도 막 보시고 신혼이 지나고 한 3년 차 됐을 때부터는 저도 약간은 남편처럼 아 이게 좀 잘라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왜 이랬다. 네. 너무 왜 이랬다. 그래서 청소하지 말지. 네, 전화가 오면 안 받게 되고 일부러.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도 바쁜 척하고. 네, 죄송하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민감하죠. 이틀에 한 번으로 늘리고 3일에 한 번으로 늘리고. 받는다는 거는 너무 괘씸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3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이제 지금은 그렇게 드려요. 자주 하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른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못하니? 주말에도 말도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 어제 전화한 것 같은데 벌써 3일, 4일이 됐어. 그래서 지금 어쩔 때는 저도 막 너무 바쁘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눈치가 막 그런 거예요. 계속 전화 오시고 문자 오시고 막 궁금하신 거예요. 무슨 일 있니? 뭐 우리 아들도 궁금하시겠죠.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 없는지. 근데 아들이 안 받아주니까. 저희 남편은 안 해요. 저희 남편 되게 나쁜 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걸 안 하고 아들이 막 성질을 내니까 저한테 이제 궁금한 걸 모든 걸 다 푸시는데 가끔은 이렇게 저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막 튀어나와요. 어머니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전화 자주 못 드렸어요. 이렇게 또 대다 보면 스트레스가 되고. 전화하는 며느리 없어. 네. 그래서 저만한 며느리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진짜가 바뀌는데? 근데 지금 주리 씨도 막 이 얘기에 그래 그러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잘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저희는 하루에 뭐 통화 많이 하면 하루에 2-3번 해서 일주일에 6일 정도는 통화를 하는데 어머님이랑 저랑. 근데 그 6번을 다 어머님이 전화를 하세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리야 너는 왜 전화를 안 하니까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또 오늘 한 거예요. 어제도 어머님 했고.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을 참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아기가 있으니까 영상 통화까지 또 그치. 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신랑이 결혼 딱 할 때 저희 친정엄마한테는 신랑이 전화를 자주 하고 또 시어머니한테는 공주가 좀 많이 해줘라. 공주가 좀 많이 해줘라. 공주가? 제가 자기를 공주라고. 아니, 신랑이 저한테 이제 공주야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신랑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부모님께 또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세요. 한 번도 하루도 안 하는 날이 없이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24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어른들에 대한 이런 공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숙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그런 거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하니까 나도 시어머니한테 되게 잘해야 되겠다.
저보다 9살 많아요. 많잖아. 많을 줄 알았네. 그렇게 많진 않지. 네, 그런데다가 결혼 초기에 전화를 한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29살, 29년을 살면서 전화보다도 저는 이제 글로 쓰는 게 훨씬 편해요. 네, 안부 인사도 글이 훨씬 편하고 전화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주제거리가 없으면 대화할 그게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드리면은 그냥 엄마 오늘 뭐 하세요? 날씨가 이렇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하고 끊는 거예요. 항상 전화를 하는 게. 네. 상담원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엄마랑 거리가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네. 엄마라고 그러시는구나. 네, 시엄마한테. 네. 그래가지고 이게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어려워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글을 썼어요, 이제. 네,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랬어요. 우리 신랑이 이랬어요. 이걸 다 이제 썼어요. 네, 그렇게 통화하니까 겨우 2분이 넘더라고요. 통화를 했는데 겨우 이 긴 문장이 2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는 패턴이 똑같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학원 가서 9시간, 10시간 수업하다가 집에 와서 자는 게 끝이니까 대화거리가 솔직히 없는 거, 소재가 고갈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니까 이제 5년 정도가 되니까 제가 이제 전화를 좀 뜸하게 하는 것이 엄마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공주가 바쁘니까 이런 식으로 늘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무뎌지기는 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신랑이 자주 안 했으면 전화를 신랑이 자주 안 했으면 나라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늘 있었을 건데요. 옆에서 늘 맨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통화를 하니까 저까지 굳이 뭐 또 전화해서 엄마 저희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할 그게 좀 더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가 이제 조금 그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무뎌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도 뭐 저한테 따로 뭐 너 전화 왜 안 왔니? 이렇게 안 하시니까 앞으로 귀찮아지고. 그렇지. 날씨 얘기도 하루 이틀이지. 쓸데없는 소리 듣다 보면 나는 귀찮을 거야. 네, 그게 형식적으로 느껴지면은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종이에 써서 했는데도 3분인데 그래서 가끔 전화하고 딱 끊으면은 30초. 이렇게 끊으면 하루가 불편해요, 제가. 엄마 되게 네 엄마 이러고 끊은 것 같아서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를 인정해 그럼 주니까. 요즘엔 한 며칠에 한 번 전화 드리세요?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일정이 있을 때, 무슨 사건 터질 때 이럴 때 이제 제가 먼저 신랑보다 먼저 전화를 하려고 하죠. 왜냐면 신랑이 얘기한 걸 제가 또 얘기하면 우리 시엄마 입장에서는 규택이가 시켰구나 이렇게 또 될까 봐요. 예. 그래서 신랑이 하기 전에 빨리 무슨 일 터지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랬다고 이제 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계속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제 전화보다는 문자나 이런 톡으로 엄마에게 안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애기가 없고. 애기 없어요. 네. 아직 새댁이에요. 전화를 워낙에 어려워하시고 하셔서 이번 달에는 통화하셨어요? 강혜상 씨. 왜 한숨을 쉬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해서 전화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물론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24시간인데 그중에 뭐 1분도 통화를 못 하냐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신다고 하시면 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어머니가 오늘 오셨어요, 서울에. 그래갖고 이제 오늘 내려가셨어요. 그럼 당연히 전화를 드려야 되잖아요. 잘 내려가셨어요? 하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거 머릿속으로는 당연한데 수업을 하고 딱 끝나면 밤 11시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전화 드리는 게 맞나? 너무 늦다. 그럼 내일 전화 드려야지. 근데 내일은 또 내일 일상으로 돌아가다 보면요. 그 생각이 또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화할까요? 어머니한테? 저는 막 예쁨을 너무 많이 받은 것도 없지만 미움도 안 받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힘들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용돈을 드리니까 어머니 용돈을 매달 매달 용돈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그래 너는 일 못해도 괜찮다고 뭘 안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편안하게
편하게 해주셨던 거야. 뭐 막 눈치 보게 힘들게 안 해고. 근데 한 번 언젠가 잘못해갖고 돼지게 혼난 적이 있다 그랬잖아. 분가하고 나서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예뻐하셨는데도 아들이 맨날 눈만 뜨면 전화기를 저를 주는 거예요. 안부 인사를. 그러면 매일 네 어머니 이게 이제 분가하고 나서 한 1년, 2년 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매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네 어머니 그러면 전화가 길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좀 대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했을 줄 알았는데 나도 안 했는데 한참을 연락을 안 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삐지신 거야. 그래갖고 매일 안부 전화 듣던 분이 집에 쳐들어오셨고 얼마나 혼을 내는지 제가 정말요 막 아기는 안고서는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렸어. 어머니한테 연락 잘 안 하고 소홀하게 했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섭섭해서 그러셨던 거고 그때 한번 딱 혼나보고 어머니가 저한테 뭐 이렇게 혼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셨어. 너는 네가 제일 잘하는 거 하면 돼. 그거 최고의. 그걸 잘하고 이런 마음은 정말 없어요. 단지 또 그 얘기지만 그냥 안부나 가끔 묻고 시간 될 때.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게 사실 속마음이 티가 나. 그래, 그 섭섭하고 화가 나신 거를 참으시는 거야. 그렇지. 물론 참기는 하지만. 나오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실 거면 그냥 말씀을 하시지. 맞아. 그냥 손을 내시지. 안 그런 척하고 계신 게 더 불편한 거지. 더 마음 쓰이고. 아이고 반대로 말씀 안 하시는 어머니가 좀 김용인 선배님이 좀 어떤 면에서는 박준혁 씨는 좋겠다 부럽나요? 이런 생각도 좀. 아니요, 그냥 지금 나요. 저는. 왜냐하면 쭉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변화는 그냥 내하는 게 편해요. 지금은. 뭔가 길들여진 다른 세계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현실 적응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야 살아남지. 도순나라든지 자연나라든지 제가 살아남을 수 없어. 우리가 며느리도 나 못지 않아. 그때 걔도 한 칸 하기 때문에 그렇지 언니. 제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말을 잘 들어야지. 그래도 박준혁 씨, 이 다음에 나도 내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 없으세요? 예. 전혀 없으시구나. 오늘 꼭 제가 오늘 대본에 남성진 씨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꼭 이제 물어봐야겠다. 왜냐면 이미 친 엄마와 아들 사이지만 동치미에서 김용인 선생님이 우리들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대신해서 자식이 형식적이지만 이 방송용 자식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방송용 자식이. 방송용 자식이. 가정용 아까 그 자식에게. 남성진 씨의 말씀이 너무 가슴이 와닿았어요. 남편도 남자도 결혼하면 그 처가로 간 출가 외인이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어려운 거 힘든 거 원하는 게 아니야. 형이 그냥 처가에 잘하고 살라면 좋아. 그러면 며느리가 지영 씨가 그 전화 한번 오라는 것도 아니야. 오라는 것도 아니야. 나오나요? 형이 처가에 너무 잘하잖아. 가까이 살면서 그 남편의 고마움을 안 며느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2주도 그냥 뭐 3일 이틀도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 아유 요즘 촬영 힘드시죠? 어머니 보고 있어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뭐 이거 말 한마디. 우리가 뭐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다. 아이고 방송용 자식잖아. 아니 그거를 그걸 왜 아내한테 요구 못 하세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엄마 나 잘했지. 아 뭉치고 살아. 오늘 몇 번 화를 내셨어요? 또 화를 내셨어요. 갱년기 이제 시작됐으니까. 근데 그건 진짜 오해예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안 드리고 이게 챙기지 않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알잖아. 되게 진짜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쁘기도 바쁘겠지 물론. 근데 어머니한테는 안 통하는 게 이런 거야. 너만 촬영하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있으셔요. 너만 바빠? 동종 나보다 업계인데. 더 바빠.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매일 우린 밤새야 돼? 우린 언제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자주 전화를 드린답시고 하는 건데 어머니 성에 안 차시는 거거든 사실. 뭘 자주 하니? 매일 해 매일. 아니야. 이건 참 이럴 때 아들이 섭섭하구나.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딸이 있잖아요. 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 사실 이제 난 정말 바라는 거 없어요. 혁재 씨가 정말 내 가슴에 있는 말을 정말 아들 같아. 그게 아니라 아니. 남성진 씨 우세요? 아, 진땀이 나네. 아니, 그럼 가정의 달 특집 두 팀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고 이러는 거지. 전화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말해봐라, 너도. 거의가 아들이 하지 며느리가 안 해요. 잘. 맞아. 그리고 바쁘다는 건 말이 안 돼. 핸드폰이라는 게 없을 때는 맞아. 이유가 돼. 핸드폰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럼요. 걔가. 저는 근데 어쩔 땐 녹화하다가도요. 장모님. 아니 그리고 녹화로 차 이동하다가도 마음에 있으면 어머니한테 전화를 며칠 못 드렸구나 하고 궁금하구나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요번에도 쟤네들이 여행을 가는데 내가 섭섭한 게 여기서 처음 얘기야. 그래 섭섭했어. 이게 난 가는 거는 섭섭하지 않아요. 근데 아들이 했어요. 공항에서. 아들이 했으면 손주도 했어. 그러면 그래 빨리 바쁘고 막 시끄럽잖아. 공항이 빨리 비행기도 타야 되고. 그래 알았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러면 지영이가 예를 들어서 뭐를 사러 갔더라도 그 순간은 없어도 지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했잖아. 그러면 아들이래 야 너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 라든가 걔가 몰랐으면 아들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어머니한테. 그리고 전화를 해서 야 너 손가락 부러졌어? 제 말이 그거예요. 가만히 있어. 차라리. 삐지신 거잖아요, 아니 이미. 근데 아니지 삐지는 게 아니라 타기 전에 하겠지 했어요. 근데 아니면 이런 게다. 왜 지영이 전화 좀 바꿔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요새는 그러잖아 내가. 아니 근데 남편이 이게 엄마 지영이 바꿔줄게는 왜 안 하셔? 그렇지. 진짜로 왜냐면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다 보면 집에 있어도 이 사람이 애를 보면서 딴 방에 있다던가 예를 들어 딴 세수를 하고 있다던가 밥을 하고 있다던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부 전화를 드렸으니까 아이 됐겠지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수진아 그게 아니라니까. 엄마 마음은 아들이 하는 거 특히나 나는 그래요. 특히나 아니 보통 나도 사실 시집살이를 할 땐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겠지 하고 용돈을 맨날 아들한테 보냈어요. 돌아가시고 내가 시어머니가 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저는요. 아니 그런 엄마도 있더라. 아들이 보고 싶지 뭐 네가 보고 싶니? 이러는 엄마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안 그래요. 나는 며느리가 한 번 전화하면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아들은 전화 안 해도 돼. 아들은 그냥 참 희한한 거죠.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야. 아니 나는 안 그래. 정말. 궁금한 게 예.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제 성격이 약간 송두순 선생님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약간 김용림 선생님 같으신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저희 신랑은 매일 통화해요, 저희 어머니랑. 그럼 됐죠. 모든 걸 알잖아요. 매일 통화하니까 근데 저희 신랑이 한 번씩 이래요. 어머니 전화 좀 드려 이래요. 저는 그러니까 전화를 둘 다 안 하면 해야 되는 게 맞은데 매일 통화를 하는데 제가 또 전화를 하면 할 말이 이제 없잖아요. 뭐 다 이미 알고. 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김용희 선생님께서는 안부를 전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라도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며느리 전화했으니까 아들은 안 해도 돼도 이렇게 하시는데 막상 또 아들이 전화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왜 너는 엄마한테 전화를 안 해? 또 이제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서운하고 또 저러면 저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전화를 드리는데 맨날 똑같잖아요. 멘트가 그냥 뭐 잘 계시냐 어머니 뭐 별일 없으시. 멘트 똑같아도 돼. 그런가요? 녹음을 해라 녹음을. 근데 맨날 멘트도 똑같고 그러니까 저도 매일 똑같은데 예수님한테 뭐하러 매일 기도해? 그게 좀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한테 뭐 매일 기도해 똑같은데? 한 번을 만나면 나는 혁재 같은 아들하고 오늘 이혁재 씨 남성진 씨한테 맞는다 해. 제가 출연료입니다. 아니 그 귀찮은 게 내가요. 전화 이런 거 이제 하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뭐 며느리가 전화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사실 전화 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문자로 하라고 증거가 딱딱 남게. 그게 낫지. 근데 나는 진짜 싫어. 나는 싫어. 고개를 그냥 무한감정. 전화로 하는 게 낫나요? 우리는 며느리가 진짜 되게 말이 많아요. 나보다 더 말이 많아요, 걔는. 그러니까 심심하면 아침, 저녁 전화해서 걔는 저번 날 내가 바빠 죽겠는데 녹음하고 있는데 따르릉 했을 때 내가
엔진 하잖아. 내가 안 끄고 해서. 그 여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요 지나가는데 도순 산부인과가 있어서 너무 웃겨가지고 전화했어요. 아니 내가 성도순이잖아. 도순 산부인과가 있거든. 그렇다고 전화를 하고 갔어요. 야! 시끄러워. 도순 산부인과. 제 주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한테 전화 되게 자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연구를 해봤죠. 조사를 해봤죠. 주변 사람들. 너는 얼마나 자주 전화하니? 그래서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들은 뭐 2주에 한 번.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2-3번. 그래서 일단 2-3번을 맞춰보자. 그래서 결혼하고 2-3번 연락드렸어요. 또 솔직히 2-3번 연락드리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예, 어제랑 비슷하게 잘 지내시죠? 하면서 그게 끝이에요. 네, 별일 없죠? 네, 주식 어떤가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할 얘기도 없는데 그래도 되게 노력하려고 했으니까 2-3번 했는데 어머님이 제가 뭐 일주일 지나가다가 이제 3번째로 전화 드릴 때 그래요 오랜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랜만이? 이게 뭐지? 더 자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틀마다 한 번 전화 드렸어요. 그래도 가끔 오랜만이다? 이게 뭐지? 이틀만에 한 번인데요. 그래서 매일 드렸어요. 그래도 오랜만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보세요. 어머님도 조금 살짝 어색하셨던 거예요. 어색하셔서. 예,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그냥 오랜만이다 인사로 하신 건데 제가 그거를 너무 깊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머니도 얼마나 놀랬겠어. 네. 얘또 전화하고. 왜 시킬 때도 없이. 어제만 똑같이 잘 지내시죠? 그럼 어제만 똑같이 잘 지내시죠. 이거 들어보니까 뭔지 알겠더라고요. 뭐로? 예. 우리도 옆집에 사는 외삼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집 갈 때마다 그 삼촌네 지나가고 집으로 가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저를 보고 그 항상 똑같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미국에 언제 들어갔니? 언제 들어갔니? 그래서 저도 매일 보는데. 그러니까 매일 보는데. 지금 한국 생활 7년 차인데 7년 차. 나 지금 한국 생활 지금 행복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외삼촌 마음이 그래. 그래서 너무 악해가지고 본인이 되게 어색해하니까 인사.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인사인데. 버릇이 그렇게 돼버렸다고. 맞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인사 그냥 버릇이 미국에 언제 들어갔니? 버릇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내가 한 번 한 건데 우리 여자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임신하고 있으면 언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저 KBS에서 지나다니다가 내가 너무 하루에 100번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나올 때 되면 나올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 건네는 게 약간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오랜만이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댁에. 아니 이왕이면 처음부터 나중에도 계속 잘하면 더 좋지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면 선생님 보다 좀 더 잘해야 되고 좀 더 잘해야 되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적당히 아까 중간을 얘기하셨지만 그냥 예의 범절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해. 매일 전화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끔찍. 그거는 처음에는 아마 한 일주일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피곤한 거거든. 뭐 처음에 잘하는 게 사랑받는다. 나중에 잘하는 게 사랑.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건. 그냥 내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그냥 중도를 지키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적당히. 근데 그 중도와 적당히가 그게 둘의 기준. 그거 왠지 알아요? 둘의 적당히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유미 씨는 뭐 없죠? 기선제압에 뭐 이런 게 그냥 나도 모르게. 기선제압 잘 모르잖아요. 기선제압. 아니 알아요. 뭔지는 아는데 사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랑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사실 좀 이제 옛날 방식으로만 네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 지금 아니 얘기를 좀 들어요. 순종이잖아, 순종. 제가 얘기할게요. 기선제압.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이제 올해 40살이에요. 벌써 이렇게 됐어. 아유미가. 40살이네. 그리고 제 남편도 이제 18살 때니까 네, 그때 봤어요, 18살 나는. 때 데뷔해서. 그래서 제가 40살이고 남편 되시는 분은 42세예요. 그래서 좀 늦은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는 이제
부모님한테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도 이제 제가 나타나서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뻐.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예쁘고 고마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막 이런 시어머니여서 전 참 다행이어서 그냥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는 있는데 말대로 하셨으니까. 네,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저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말씀 살아야지. 따르기 위해서. 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3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2주에 한 번씩 정도 드리거든요. 전화 드리면 됐죠. 그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아니야. 3일에 한 아니야. 번씩은 해야지. 네.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 규칙처럼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고 싶을 때 해야 이게 통하지 무슨 교과서처럼 그치. 하기 싫은데 알람 하는 거는 맞춰놓고 좀 하면 안 되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만약에 시어머님이 그런 거를 좀 욕을 하셔도 못할 것 같아요. 내 목소리는 짧아도 2주 안에 못 들을 생각해라. 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을 싶을 때 때. 할게요. 시어머님도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세요. 내가 막는 건 이렇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아니, 이래서 현명해요. 왜냐면 3일에 한 번씩 하다가 나중에 지쳐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이지훈 변호사님 상담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네, 많이 저쪽에서 있죠. 너무 기선제압 들어오고 의무가. 네, 제일 그런 상담은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혼 상담에서 고부 갈등은 항상 들어가요. 고부 갈등만으로 이혼하진 않지만 이혼할 때 고부 갈등은 중요한 이제 요인이 되는데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갈등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자식을 보고 사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남편 삼아 살아요. 근데 내 아들이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도 같이 결혼한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들을 공공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우리 집안의 이거는 공공재야. 그러니까 아까 신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얘는 우리 집안에 같이 쓰는 아들이야. 네, 같이 써야 돼. 그러니까 근데 난 결혼했으면 며느리 입장에서 남편은 내 거죠. 그렇죠. 내 건데 자꾸 시어머니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선제압이란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친정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딸이니까. 딸을 무슨 아들처럼 그렇게 기대하거나 그런 집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아들한테는 그런 기대가 일단 있어요.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그 선을 잘 잡아야 돼요. 처음에. 이 선을 넘으시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싸우자고 하는데 내가 안 싸우면요. 그 선이 무너져요. 그러면 관계가 무너지고요. 며느리는 결국 참겠죠, 처음에. 참지만 그게 결국 쌓여서 나와요. 그럼 관계가 진짜 조금 무너지면 고칠 수 있는데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서로 상처 입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타인성을 진짜 인정해야 돼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은 내 게 아니고 결혼했으면 이제 며느리 거거든요. 그걸 인정해야지 원만한 관계가 맺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며느리 교육? 그런 게 따로 있더라고요. 시집살이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시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제가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사시고. 네네.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인데 부모님은 이제 1층에서 사시고 저희는 2층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저희가 밖에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가지고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부모님께 제가 이제 여쭤봤었어요. 어머님 아이스크림 사왔는데요. 좀 드실래요? 드셔보세요. 그럼 아이 됐다. 너네 먹어라. 근데 자꾸 이제 그러시니까 싫어하시나 보다. 특히 일본 문화는 여러 번 안 물어보거든요. 사람들과 거절을 하면은 싫은가 보다.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실례가 되는 거예요. 왜 싫다는데 자꾸 물어봐. 귀찮게.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저 올라갈게요 하고 그냥 이렇게 들고 올라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리 지르시면서 화를 내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막 흥분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내려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물어보지도 권하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맛있는 걸 먹는다고 근데 화를 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나 억울하다고 여러 번 여쭤봤는데 어머니 안 드신대잖아. 싫어하시는 줄 알고 나는 권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루미코야, 한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다. 그거는 약간 예의처럼 안 먹어 해도 그래 드셔보세요. 한 입만 예의상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런 걸 배운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배웠으니까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해보겠다. 지금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저한테 더 어려운 거는 첫째를 가지고 나서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하니? 드리니? 그래서 안부 전화요? 저는 어차피 아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일주일에 2-3번을 뵀었어요. 어머님 오실 때도 있었고 제가 시댁에 가서 이제 같이 지낼 때도 있었고. 근데 또 따로 근데 어머님 자주 뵈니까 따로 이제 전화를 안 드리면 돼요. 했더니 한국에는 안부 전화라는 문화가 있단다. 뭐 특별히 이제 일이 없어도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뭐 아픈 일 없으세요? 여쭤봐야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저 지금도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결혼을 해서 특히 이제 외국에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교육을 안 받아도 되겠다. 배울 게 이제 없다. 해방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큰 어산이었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네, 계속 지금 내 며느리 교육을 받고 있고요.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아무튼 이제 앞으로 열심히 안부 전화나 그런 한국 문화를 배울 테니까 저 제발 그 며느리 교육에서 좀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제발. 하는 편 아니면 어머님이 좀 며느리한테 살짝 돌려서 이러면 알아듣겠지 하고 말을 뭐 그렇게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배려 아니에요? 배려? 그 시어머니들이 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3번씩 전화를 꼭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뭐 전화하기가 힘들 정도로 바쁘구나. 야, 피곤지. 아니 그냥 뭐 그러겠어. 손가락 아파? 그렇게 말씀하면 그거는 선전포고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그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저희 와이프는 좀 솔직하고 직선적인 스타일이어서 제가 이거는 저 관전평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입장은 잘 모르겠어요. 관전평. 큰 싸움에 끼지 못하는 관전평. 네, 관전평을 보자면 어머니가 본전을 못 뽑으시는 것 같아요. 밀려. 뭐라고 하세요? 와이프가 뭐라 그러세요? 그럴 때 어머니한테? 아니 그러면 오빠도 뭐 저희 엄마한테 전화 안 하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아까 난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제일 어머니가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거 못하는데. 그건 걔 문제고 네 문제만 지금 내가 네 문제니까 아니면서 어디 시집을 왔으면 이 집 식구지 무슨 친정엄마. 이런 분들한테 한번 그 며느리가 걸려야 될 텐데. 내가 너랑 얘기하는데 그럼 아니고 우리 며느리한테 굉장히 교양 있게 말씀하셨네. 어머니, 교양 있게. 엄마 성격이 아니. 이렇지가 않더라고. 야, 와, 다르죠? 이거구나. 아니, 며느리가 전화를 자주 안 하니까 네. 바쁜가 보구나 이렇게 했으면은 어머니 죄송해요 바빴어요 사실 자주 못 드려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 두 사람을 다 욕한 것 같아. 좋았어. 지금 처음에 시작은 지적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냥 지금은 지적이야. 정경호 씨 관전평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정경호 씨가 본전도 못 찾지. 양쪽에서 혼나고 여기 둘한테 혼나고. 저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맞벌이를 했는데 저희가 몇 시에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쵸. 퇴근하기 전에 어머님 저 지금 출발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도 저희 차에서 둘이 먹으라고 두 부부가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먹으라고 이제 사과 같은 거 싸주시고 하면 먹고 이제 출근해서 어머님 저 잘 도착했어요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매일 그걸 하셨어요? 그걸 습관이 되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24년 동안 매일 하게 됐어요. 대박. 그건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같이 살 때는 그냥 했고요. 분가를 하고 나서도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매일 아침 저녁, 아침 8시에 또 저녁 8시에. 근데 정치를 제가 시작을 하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일찍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어느 순간 전화를 못 하게 되는 걸 인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 시어머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좀 너무 죄송한 게 제가 전화드리지 못하고 많이 우울해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하고 되게 이렇게 전화로 얘기하시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못 해드려서 그게 더 빨리 가시게 한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집살이에서 너무 낯설었던 그런 집안 문화를 익히느냐고 그냥 힘들었지만 제가 20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배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 나가서 이제 제가 제 주도적으로 손님을 초대해서 밥상을 차리면 너무나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내가 되게 일종의 하나의 딸을 키우셨구나. 며느리가 아니라 어려서 시집 온 며느리. 또 제가 시집 와서 박사과정 공부해서 박사도 됐으니까 결국은 어머님이 박사 공부도 시켜주신 건데 정말 제가 상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제가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고 또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이런 감사함을 전할 기회도 있었을 텐데 또 저희 어머니 이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오시는 거에서 어머님 얘기하셨으면 어머님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혼 때 굉장히 컸었어요. 신혼 때 그게 괴로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외로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결혼함과 동시에 굉장히 반대했던 결혼이에요. 저는. 그 너무 부모님의 위주에 또 아침 저녁으로 문항과 물리적으로 시부모에 대한 그 받들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저한테 물려오는데 말은 이제 공황장애 같은 얘기를 했지만 공황장애 아닌 공황장애 같은 답답함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숨을 죽이는 것 같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남편이 나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래 나 당신 힘들지 이해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나를 따라줘야지 나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남자들은 잘 몰라요, 사실. 근데 그것을 극복하려고 제가 노력했던 거는 그게 이제 돌파구가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제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 이제 부탁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숨통이 트인 거예요. 일을 그래서 하면서. 치료가 된 거네. 네. 그러니까 그런 돌파구가 조금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